이 캄보디아 스캠 조직 피의자 송환 관련 대변인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TF가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합니다.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수사팀은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해 작년 12월 시아누크빌 스캠 조직 51명, 포이펫 스캠 조직 15명, 그리고 몬돌끼리 스캠 조직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가상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고자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하면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의 환수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도 참고용 인포그래픽과 그리고 영상 자료 등은 브리핑 끝나는 대로 배포하겠습니다. 한 주 4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한 주 2시간 미만의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채용을 하는 경우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접근 금지를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위치 추적 수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현재는 접근 거리만 통지해 접근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교육청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오늘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정책협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등 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공통 입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놀라겠어요. 감이 있었죠.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자칫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이 소외되거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별법이 아마도 하나로 통합될 것 같은데 법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우리가 정할 때 우리 교육 자체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가 인사라든지 기존 해오고 있는 이런 자치에 관한 문제, 또 이 교육의 그 독립해야 되는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교육감 선발에 대한 그런 문제, 특히 임용에 관한 문제가 그 행정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 우리가 그 러닝메이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이렇게 통합되었을 때 지원금에 관한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기회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함께 우리가 인원을 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모으러 왔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얘기가 나오기 전에 대전 충남 그리고 강주 전남 얘기가 먼저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는 국회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이제 통합에 대해서는 교육계도 찬성하지만 그 통합의 논의에 교육계 자체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을 또 표명하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방금 경북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하되 교육자치 실현이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재정 문제도 지금 계속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통합 그 법안에 보면 특별 감면 조항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 재정에는 법정 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상황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방교육 재정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통합에 따른 후속적인 교육 자치와 교육 발전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통합에 대한 교육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교육이 독립권과 자주성, 중립성이 보장되어야만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그대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북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부분도 교육은 일반 행정통합에서는 그 행정 조직 자체가 발전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게 아니고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은 교사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유성과 전문성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함께 고려가 되어서 통합의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북교육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오늘 같이 만나서 조금 방향성을 기본 방향은 잡혀 있지만 좀 세부적인 논의를 하려고 잠시 뵙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다른 지역도 그 통합법에는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시도 의견을 지금 탐구국에서 여쭙고 또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세부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우리가 입법화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대구, 경북은 다른 이제 2개 통합 권역은 이미 법안이 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구, 경북은 어제 대구는 대행님 어제 만났고 경북도 지사님 만나셨는데 26일부터 실제 그 TF가 작동이 됩니다. 그 TF가 작동이 될 때 양교육청의 실무진도 함께 참여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가닥을 잡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꼭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예.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각 지역별로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땐 하나로 통합이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교육 자체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선출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이것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을 오늘 같이 논의하고 우리 의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관심 고맙습니다.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받고 비공개로 전화하도록 청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음골 마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곳은 여름에도 좀 선선해가지고 인기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 청송의 또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얼음골인데요. 이름처럼 얼음이 어떤 하나의 테마가 되는 곳인데 놀랍게도 자연의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이곳에는 얼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역시 앞서 그 알프스 마을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또 설경이 펼쳐지는 곳인데 제가 이곳을 제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실사판을 한국에서 찍는다면은 바로 여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곳인데 여기에 빙벽이 생겨납니다.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조금 가미가 된 그런 빙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얼마나 압도적인 규모냐면은 전체적인 너비가 100m 가량 돼요. 100m면은 정말 그 네. 육상 선수들이 전속력으로 뛰어도 10초 정도는 걸릴 정도로 굉장히 그쵸, 긴 길죠. 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규모의 저런 빙벽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 빙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다면은 정말 멋진 사진을 남기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겨울이 되면은 대단히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 곳이고요. 높이도 60m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가 빙벽 코스로도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아이스 클라이밍의 성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기도 하고요. 딱 이맘때쯤입니다. 1월 중순에서 한 말경이 되면은 여기서 많은 또 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청송군이 이맘때면은 특수를 누리는 곳이거든요.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장면이군요. 예, 되게 신기하게도 빙벽을 빠르게 오르는 저런 경기가 계속 펼쳐져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시간 맞춰서 가셔서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빙벽 바로 앞에 폭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페에 딱 앉아서 이 멋진 빙벽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시면은 겨울 여행이 또 낭만을 만끽하시게 되거든요. 몸은 따뜻하고 눈은 시원하겠네요. 그쵸? 다만 이제 잘 보이는 창가 자리는 자리 선점이 좀 필요하겠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눈치싸움하셔가면서 카페까지 방문을 하시면은 또 재밌는 추억을 만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송의 얼음골까지 확인을 해봤다면 나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나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서울과 중부지방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출퇴근하실 때 한파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